증문석 즉답. 증문석 즉답.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권평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2022년 3월 1일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3.1절이 바로 오늘인데요. 3.1운동은 대단한 운동이었죠. 사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죠.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법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법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의 가장 앞머리에 나와 있는 헌법의 전문, 그 전문에 보면 가장 그 앞줄에 3.1운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1운동의 바탕을 두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특히 근대 국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3.1운동과 기독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은 사실 기독교인들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기독교인의 숫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거든요. 겨우 전 인구의 0.7% 내지는 1.3% 그 어간에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그 숫자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집산 환부,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주로 민족 대표 가운데 16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당시에 그 기독교를 같이 했었던 이 사람들이 천도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도 끼어들었죠. 그래서 원래는 기독교와 천도교가 같이 이제 이 운동을 주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대표도 천도교 15분, 기독교 15분, 원래 30분이 민족 대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모든 종교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2분을 더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2명이 더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만해 한용운 선생 그분이 이제 그분과 한 분이 더 들어와서 32분이 됐는데 원래는 30명이었는데 기독교를 포함시키면서 32분이 됐고 거기다가 기독교를 한 분 더 대표로 하는 게 좋겠다 합의가 돼서 33분이 민족 대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16분, 천도교가 15분, 그 다음에 불교 대표가 2분, 그래서 33분이 민족 대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천도교의 교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도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매번 그 회비를 내는, 우리 요즘 말로 하자면 회비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한 200만 명 됐다 그래요. 그래서 천도교는 이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이 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천도교에서는 주로 돈을 많이 좀 이렇게 내고 기독교에서는 뭘 했느냐?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조직이 딱 짜인 것은 기독교밖에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고유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는 되게 이제 교단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장로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장로교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나눠지지 않았고 우리나라에는 한 장로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그렇게 잘 정착을 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네, 장로교가 많이 왔으니까 그렇죠. 장로교 선교사가 많이 왔죠. 네, 장로교 선교사가 아니면 많이 왔습니다. 장로교라는 제도 자체가 한국적 문화와 잘 들어맞았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신분 제도가 공고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때 신분 제도란 산업공상? 네, 산업공상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이 되죠. 그럼 사가 뭐야? 사가. 사는 이제 선비들, 양반들이죠. 그다음에 농은 이제 농부죠. 우리나라의 농땡이가 아니고 농. 농담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게
이 역사를 이게 딱딱한 게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실 산업공사 보면 우리는 알지만 요즘 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사는 선비 사자입니다. 선비 사자. 네, 그래서 예. 선비는 되게 이제 양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반이라고 하는 거는 양은 두 가지를 뜻하는 거고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클래스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의 반과 그러니까 두 반이 있는 거예요. 한 반은 문반, 문과. 한쪽은 무반. 양반이 반이 두 개란 뜻이에요. 반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거기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지도층 가운데에서 아. 지도층을 형성하는 이 선비들 가운데 두 반이 있는 거예요. 한 반은 문반, 문과, 지금 말하자면 문과. 또 하나는 무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양반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 그렇죠. 두 반 중에 하나란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또 이 문반 중에서도 또 무반이 된 사람도 있었고요. 문반 중에 무반이 된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공부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말 타고 활 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아니 근데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는 네. 무반이셨잖아요. 무반이죠. 근데 뭐 공부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그 무반이라 그래서 네. 그냥 뭐 말 타고 활 쏘기만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그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그게 없으면은 어렵죠. 예를 들면 뭐 명령서를 전달해야 되는데 글을 쓸지 모른다든가 읽을 줄 모른다면 명령서 자체를 해독을 못하면 그 어떻게 지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가 양반이고 그걸 그렇죠. 제일 높이 쳐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지도층인 거죠. 그러면 궁금한 거는 한 번 양반으로 태어나면 대대손손 양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 말기에 가면은 잔반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장반, 잔반. 네, 잔반. 그거는 남은 반찬이 잔반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반은 어. 똑같은 반이지만 네.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달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양반에서 이 반, 그 다음에 잔반에서의 반은 아까 말했던 반을 뜻하는 거고 2반 저반 할 때 1반, 2반, 3반 할 때 반을 뜻하는 그 거고 반이 그러면 클래스 그걸로 그렇죠, 왔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말하는 잔반은 네. 먹고 남은 밥, 그래서 밥 반자입니다. 진짜로? 네. 거기서 잔반이란 말이 나오고 짬밥이란 말이 거기서 그렇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 네. 그래서 남아있는 거, 아하.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중에서도 아주 못 쓰게 된 거, 그거를 잔이라 그래요. 아. 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좀 독한 말인데 네. 이제 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후벼가지고 더 이상 못 쓰게 된 거 있죠. 아. 그거를 잔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잔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잔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좋은 양반이었는데 계속해서 과거를 봤는데 네. 근데 과거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노량진에 가도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먹어야지, 그렇죠. 숙식해야지 네. 다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어떤 그 경제적 이제 어떤 그 여유가 있어서 양반들이 공부를 해왔는데 안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수가. 안 되는 놈은 안 된다. 그런 말처럼 될 놈 돼. 될 놈은 된다. 예, 안 되는. 하여튼 그래서 슬픈, 네, 좀 그래서 슬픈 얘기예요. 이게 1대 2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가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공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집안을 말아먹는다. 그렇죠. 그게 좀 뜻이죠.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잔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흰 옷을 입고 갓을 썼지만 아주 시커매요. 왜? 더러워. 내가 보는데 내가 묻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벌써 딱 꼬라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꼬라지를 하고 다니는 양반들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돈으로 양반의 그런 걸 산 사람들도 조선 말에는 이제 많이 있던 것을 그러니까 볼 수가 양반이 사고 이게 농경하는 농부를 얘기하는 거죠. 농사할 때 농자니까. 농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노비나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네. 거의 뭐 90% 이상이 농부였으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양민이라고 봅니까? 그렇죠. 양민. 그 양반이 아니고 그 양자는 또 어떤 양자면 어질 양자입니다. 술량하다 할 때 그 양자인데 어진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양반은 사대부. 그렇죠. 저게 사대부. 그렇죠. 성리학을 기초로 한 사대부. 그렇죠.
그 다음에 양민할 때 그 양자는 어진 백성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백성들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양민입니다. 선량한 사람들. 그래서 양민입니다. 그거 오늘 많이 배웠네요. 어이 참 바깥 다식하세요 우리 권 박사님. 이거는 기본인데. 기본인데 왜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공은 이제 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 자 그럼 대장장이 그런 사람들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여러 가지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했냐면 이 일반 양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보다 이제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다루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 실학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수원 아니에요? 이거 바로 옆에 화성이에요. 행궁이 있는데 네. 그거를 기중기를 써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당시에 네. 그 실학자들에 의해서 그쵸. 세운 최초의 그 성벽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는 양반이었는데 사실 공인들이 하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를 사람마다 양반으로 태어났어도 기계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리라고 하는 거는 수학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기는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철학이라든가 미학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근데 관심이 있는데 그걸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왜?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어쩔 수 없이 경영이나 경제나 이제 이런 걸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도 그래서 모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문학 그런 강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반이라 그래서 모두 다 그 성리학에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맨 밑이 상이면 그게 장사꾼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상놈 네. 하면 그 상자예요? 아니, 그 밑입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우리가 정확하진 않으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팩트 체크 다음 주에. 네. 상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상놈이라 할 때 이 상은 일상상자입니다. 아니 일상을 사는 사람들을 일반적인 욕을 한 거야. 일반적인 거.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상놈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도 이 트레이드 그러니까 상업을 뜻하는 상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백성을 뜻하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얕잡아서 부르다 보니까 이게 발음이 세져서 상놈에서 쌍놈이 되지 않았나. 거기에 뭘 또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그렇죠. 그거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룩다운하는 거잖아요. 그쵸. 낮춰보는 그렇죠. 건데 거기다 놈을 붙이고 그렇죠. 거기다 또 제일 안 좋은 말을 붙여서 그렇죠. 욕으로 만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사회는 반대네요. 생각해 보니까 상이 제일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업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그 계급상으로 보자면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게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라는 사람. 뭐 장돌백이라는 그렇죠. 이런 분들. 그렇죠. 그래서 장돌뱅이라고 그러죠. 장돌뱅이. 장돌뱅이. 네, 그 장돌뱅이. 뜻은 혹시 아세요? 장을 돌아다니는. 그렇죠. 그 뱅이라고 하는 거는 뱅뱅 돌다 할 때 그 뱅자가 아닌가 싶어요. 군대에서 뱅이 쳤다가 그런 거죠. 그렇죠. 뱅뱅 그러니까 도는 거. 같은 일을 같은 돌아다니는 계속 그렇죠.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5일장, 3일장, 7일장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권 박사님? 장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트? 이렇게. 그래서 그 상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낮아졌어요. 원래. 어느 정도로 낮으냐면 사람들이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극부적인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범죄도 많이 저지르게 됐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길 떠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장이 열렸을 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기도 했었죠. 그러면 산업공상 4개
일반적이고 아니, 그 되게 밑에가 일반적인 있었겠죠. 뭐 백정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보다 더 이제 거기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그렇죠, 그렇죠. 그 카스트 제도에 보면은 그 저기 저 언터처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불가촉 천민들이라고 하는데 네. 비슷한 계층이 이제 뭐 그렇죠, 백정이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거죠. 뭐 진짜 이제 백정이라든가 뭐 그 당시에 갑바치라든가. 갓받치, 예. 가죽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그 가죽, 성경에 나오는 가죽이지만 이거 성경에 나온 피장 그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피장 같은 죽은 거 그런- 만지는 사람. 뭐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장로교가 왜 한국에 그러면 음. 그때 아까 조직이 돼 있는데 거의 장로교였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장로교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왔다. 일단은 전 그것도 궁금해요. 왜 장로교가 제일 많이 왔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로교 제도 보면은 이게 계급화돼 있잖아요. 총회, 노회,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뭐 개교. 개교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피차도 있고. 상당히 뭐 조정, 그 다음에 뭐 지방 관리 뭐 이런 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기 우리 또 안수 집사님 그렇죠, 하나 그렇죠. 있잖아요. 서리 집사님, 그 다음에 성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그 저기 뭐죠, 뭐 입교하지 않은 사람들, 뭐 학생 못 받은 사람들. 그런 거 보면은 거의 계층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가 4계급하고 네. 산업공사하고 이해하기가 엄청나게 좋지 않았을까. 그냥 저의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예, 그 단순한 생각입니다. 예, 정말 너무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뭐 비슷하다고 반드시 같은 건 아니니까. 아, 이게 틀린 거죠, 근데 이 생각은. 같은 게 있어요. 같은 게. 예, 같은 게 그 4개라고 하는 숫자는 같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네.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건 뭐냐면 조선시대에 있어서 산업공상에 이게 아주 반차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아.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그런 거 이 위계가 없이 똑같이 형제 자매로서의 그 평등을 굉장히 강조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게요, 이 조선 지금이야 당연한 건데 과거에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신문에 났어요. 뭐가 났냐? 황해도에 모 씨가 아내와 같이 겸상을 해서 밥을 먹었다더라. 예, 이 당시에는 뭐 산업공상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녀 차별이 있었다는 남녀 거예요. 차별.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는 그게 손자일지라도 할아버지부터 남자들은 다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그러나 할머니일지라도 엄마일지라도 함께 겸상을 못하고요. 부엌에 다 먹고 나면 그 남은 것 가지고 부엌에서 잔반. 네, 잔반을 가지고 식사를 했다 하고는 그런 그게 현실이었고 굉장히 어려웠던 당시의 그 남녀 차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모 씨가 네? 아내랑 같이 겸상을 하였다더라라고 하는 말이 신문에 나올 정도. 그러면 그게 근데 그게 기독교의 영향이었다. 이거. 그러면 그렇게 신문에 난 이유는 이게 이제 이런 세상이 됐다 하고 좀 한탄하는 좀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놀라운 놀랍다, 거죠. 놀랍다고. 그렇죠. 왜 보통 뭐 개가 사람을 물면 안 나오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물론 그 보수적인 그런 조선의 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는 망조가 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맞죠. 예, 그러나 또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궁금한데 망조는 무슨 뜻입니까? 망조? 망할 망할 망자는 조짐. 권 목사님은 겸상을 하시잖아요. 아니요, 이제 그 아내가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잔반을 먹습니다. 그렇죠. 예, 애와 아내가 다 요즘은 먹은 다음에 재밌는 이제 게 가족들끼리 식사를 많이 못하니까 예,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 보면 참 또 다른 또 예, 시대예요. 요즘은 자녀 위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녀 다 위주. 드시고 난 다음에 네. 잔반으로 밥을 먹습니다. 자녀가 있고 잔여가 있고 그렇죠. 이런 건 다 편집해서 잘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장로교가 조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그 가장 전국적인 조직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대비되는 게 뭐냐면 동학에서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이름이 우리는 뭐 총회,
총회라고 하는 거는 장로교가 전체에 모이는 걸 총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회라고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뭐 황해도면 황해도, 경기도면 경기도, 충청도면 충청도에 노회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노회 밑에 또 이제 시차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차례는 더 좁은 지역, 뭐 경기도면 수원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차례 안에 교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게 쫙 한번 이렇게 총회에서 나가면 이게 모든 그 교회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에 모든 게 쫙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전국적인 조직망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궁금한 거는 그 33인, 나중에 33인이 되잖아요. 거기에 기독교인이 16명으로 제가 주일 예배 때 설교에 들었어요. 몇 명인지 감당을 하다가. 근데 그 33인을 누군가 모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연판장을 돌리든지. 네네네. 그거 어떻게, 그럼 누가 거기에 호스트를 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컨택했고, 어떤 근거로 그 사람들을 초대를 했죠? 아, 이거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네.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뭐, 어떤 유튜브 방송 전에 그 이슈가 됐었잖아요. 무슨 무릎사랑에 가서 뭐 했다. 참 저속하게 표현해서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됐는데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또는 너무 거기에 대해 이제 반론이 아닌 걸 딱딱하게 글로 막 그냥 이게 아니다. 근데 그거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시는 분. 일단 아까 하던 말 먼저 할게요. 그 장로교는 전국적인 전국적인 조직이 아까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네, 전국적인 조직이 있었다. 천도교는 없었을까요? 예, 있었다 그랬잖아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의 조직은 뭐냐면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접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접. 예, 이 접은 그러니까 이 접은 어떤 접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량을 나타내는 접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가면 마늘 한 접 할 때 그 접자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말이죠. 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중에 접이라는 말이 있군요. 그래서 그 한 접 할 때 그 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장.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200만이나 되는 천도교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읽고 쓰는 게 자유롭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두로 전해지게 되면은 이게 구두로 전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뭔가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천도교와 기독교는 조직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적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지식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이제 알 수가. 그러면 성경을 읽고 뭐 가르치고 그걸 배우고 한 게 엄청난 바탕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이 선교사들이 결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무슨 회의록을 하거나 뭘 쓸 때 반드시 뭘 하냐면 한글을 사용한다. 근데 그 한글이 사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언문이라 그래서 아주 천대시 받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게 재조명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한글로 번역하게 됐고 쓰는 모든 거를 전부 다 한글로 한다 라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 언문에서 언자는 무슨 언자인가요? 어느 좀 낮추는 뜻이에요. 예, 낮추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 언어의 이 언자인데 이렇게 되는 언자인데 굉장히 그 낮춤의 그런 의미가 있는 좀 낮은 말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그래서 누가 호스트를 했길래 사실 3.1운동의 영혼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뭐 몇 가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 그 일본에서 있었던 28 독립 선언이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말 수가 있습니다. 네, 배웠던 것 같아요. 네, 28 독립 선언. 그러니까 28 독립 선언은 어디서 썼냐면 일본의 도쿄, 동경이죠. 동경에 YMCA 회관이 있었는데 그 YMCA 회관에서 이제 그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28 독립 선언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 소문을 가지고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됐고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이제 모이게 되게 됐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증문석 즉답. 증문석 즉답.